그러니까 이제 군부, 국무부, 정보기관 이 세계 시스템을 다루는 전문 관리자들 우리 이제 어떻게 처신하고 있냐 이게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뭐 이 정책 뭐 이론 뭐 크게 아주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게임 혹은 익스펙테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을 만든다. 그렇죠. 이게 이제 expectation theory에서 나왔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정책적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prospection 앞을 보면은 게임의 구도를 관료들은 명령을 받기 때문에 두길보기를 해요. 대세를 읽는다. 대세를 읽는다는 거죠. 중장기 전망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러면은 명령을 받으면서도 대세에 맞지 않는 거는 디스카드를 하고. 그러니까 좀 버려버리고 뭉개고 이제 복지부동하고 그 다음에 대세에 맞는 거를 끼워넣고 대세에 맞는 걸 끼워넣는 거죠. 그래야 자기는 늘공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되게 굉장히 강한 권력과 위에 지휘력이 아주 체계적이면은 관료들끼리 굉장히 싸웁니다. 그걸 이제 관료 정치라고 그러는데. 네. 그 비로크라틱 스트러글을 해요. 경쟁을 막 하다가 보면은 과잉 경쟁이 되는 거죠. 과잉 경쟁이 되면은 정책이 국가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료 이익에 앞서게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글로벌리스트들이 거의 권력 공백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내전이 붙어갖고 내전이 붙어가지고 빠지고 있고 또 한쪽은 밑에서부터 어차피 투표로 결정되는 나라의 시스템이니까 이쪽에 이제 MTR 동맹들이 움직이는 요소고 그 MTR 동맹이 완전히 구조화되기 전에 트럼프가 만들어놓던 세계 전략의 중요한 레거시들이 있습니다. 네. 그 레거시가 다시 강화가 되는 방식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든 국방의 그 기획 그룹들이든 국무부든 정보기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요. 저게 5, 6개월 전에 이미 그 신호탄이 떴었어요. 썼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콘돌리사 라이스 좋아하거든. 비록 그 아들 부시가 그 개생 양아치 같은 글로벌리스트지만 또 그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 했죠. 그 흑인 여자 스탠포드 교수 콘돌리사 라이스. 콘돌리사 라이스가 한 5, 6개월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트럼프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Trump is not that bad as people say.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인이네. 시그널이죠. 그냥 트럼프 노선이 맞는 게 많은 거야. 이 소리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계 경영의 총 책임을 맡아서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되는 그 아주 브라이트한 세계 경영 전략 전문가잖아요. 콘돌리사 라이스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지금 권력이 실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그러니까 실체라기보다 뭐 이제 저 권력은 가는 권력이다가 눈에 보이는 거지. 권력은 사실은 현재 권력이 가는 권력이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려고 그럴 때 혹은 배가 정박이 그리고 앞으로 20년은 MTR 시대가 올 것 같다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배가 지금 뉴욕항에 딱 정박을 하고 있는데 앵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몰라요. 아 그건 조 박사님 모르는 거고. 이제 불안한데 좀 냄새 좀 맡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죽는 애들이야, 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 국민들은 이제 그 앵커가 안 보이니까 화가 나서 MTR로 가서 이제 미국을 건국의 우리 정신에 따라서 다시 각성을 넘어서 재조직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이제 공복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이 관료들은 국가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장기 전망을 하게 되죠. 불안한 혹은 허미한 그렇죠. 현 권력보다는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포지션, 미국의 전통 그게 맞춰서 그다음에 누가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굉장히 정말 트럼프를 내세우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트럼프가 만들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요소는 미국의 국가이익 그다음에 나의 전문적
시진핑이 트럼프를 완성시켜 준 거예요. 그런 셈이죠. 만약에 중국이 나긋나긋한 그리고 부패한 아주 세련되게 부패한 샹하이방 노선으로 갔으면 미중 사이가 봉합이 돼요. 봉합도 되고 정말 장기적으로 트럼프는 또라이 같이 섣부르게 미중 전쟁을 벌인 사람이 될 뻔했어. 그렇죠. 근데 중국이 몰빵을 시진핑 황제 체제에 몰빵을 하면서 밖으로는 도발하고 안으로는 탄압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옳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코로나 사태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은 회복 불능해 혹은 그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시진핑이가 트럼피즘을 완성시켜준 시진핑이 트럼프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이제 미국 국내 관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주요 국가군 아까 뭐 이 터키 연합이라 저 뭐야 트루크 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EU하고 G7이 대만을 이제 친대만으로 가면서 아주 중국을 이제 포위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주요 국가들이 시진핑의 도발 그다음에 그 역진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경계를 넘어서 야금야금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여서 말하자면 포위를 하고 봉쇄를 하는 쪽으로 거의 구도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 국무부 정보기관의 그 노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인데 바이든 글로벌리스트의 전제는 중국과 봉합할 수 있다는 전제도 깨진 거고 그다음에 국내의 4단계 전략을 통해서 국내 정치를 앞으로 향후 20년간 이해찬이가 30년 50년 해먹겠다고 하듯이 국내 정치를 완전히 리스트럭처링 하겠다는 전략도 깨져갖고 완전히 피박을 쓴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딱 보니까 이 트럼피즘은 기세가 등등해. 뭐 그냥 마가 조직도 훌륭하고 사상도 완전히 중무장돼 있고 공화당도 일사불란하게 내부가 정리돼 가고 있고 그리고 선거에서 판판에 이길 것 같고 자 이러면은 이 공무원, 군인, 직업군인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3파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일 우리가 좀 뭐 사실 우리 저 백모 대표님하고 저하고 건 3년 반 정도를 지금 매주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이 복시 여러 가지 그 중충으로 봐야 되고 지금 저럴 때 저런 전문가 집단이 움직이는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의 이름이 그게 아까 말한 전망이론. 그러니까 프로스펙션 티어리. 그건 경제학에서는 익스펙테이션 티어리라고 불러죠. 특히 이 관료 말하자면은 국제 정치나 정치의 그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정책 결정 이런 부분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눈치 까고 그 대세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언론이 처음에는 세상을 주도하고 정치권을 부추기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관료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살 틀면은 언론도 따라와. 그러니까 트위터 대표이사 바뀌고 그 다음에 CNN 그 새로 들어가게 된 디스커버리 사장이 자기 CNN을 진짜 뉴스 미디어로 운영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CNN의 그 악질 간판 앵커 쿠오모 날라가고 이번에 날라갔죠.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지금 민주당을 보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근데 뉴욕타임즈 아직 뭐 철 모르고 그 CNN은 날라간 이유가 쿠오모가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가 튀어나왔어요. 텍스트 메시지가. 그 왜 튀어나왔겠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교수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전체주의와 자유공화 혹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차이입니다. 자유민주 쪽에서는 복원력이 좀 복원력이 있는 게 그 관료가 우리가 참 답답해 보이고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국가가 권력이 있죠. 권력이 그러니까 이 말 기득권 이 소위 전체주의 기득권 권력이 관료를 전부 다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 사실은 조국도 그렇고 그렇죠. 예. 윤석열 현상도 그렇고 관료들의 반란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료 반란의 수괴가 윤석열이야.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내 수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게 뭐야 용서해 주시고요. 참나. 뭐 나는 나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는데 우리는 옛날에 걸리면 국가보안법 방과다체 아니요. 국가보안법 방과다체 수괴는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이야. 그러니까 간부는 최저 형량이 10년. 그리고 이제 저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이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고 그러니까 룰 업 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치가 움직이는 네. 룰 바이로가 아니고 전체주의는 룰 바이로고 악법을 통해서 통제하고 말하자면은 저기 실정법에 의한 지배. 실정법에 의한 네, 지배죠. 악법에 의한 지배. 지배죠. 룰 바로. 그다음 룰 오브 로는 자연법 정신의 지배. 그렇게 번역하는 게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되면은 내가 마지막 한번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탈원전 같은 거 초기에는 공무원 산자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한수원 뭐 이렇게 그 이사진들 뭐 이렇게 해서 협조를 했지 탈원전에. 통계 조작까지 이제 범죄적으로 지금 이제 드러났죠. 통계 조작까지 했는데 말기가 되면서 탈원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국민들의 여론으로부터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가의 운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고 정권 말이 오니까 자기들이 한전 얘기하지. 사장, 한전 사장 그다음에 지가 얘기하지. 한수원 사장이 예.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 자기도 네. 이제 뭐야,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꼭 나쁜 눈치만 보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예, 그러니까 큰 뭐 대세를 잃는데 네. 관료들이 사실은 제일 그 관료들이 저렇게 하면 냄새가 움직이면은 냄새가 잘 맞습니다. 예, 예. 저게 이제 기본 뿌리가 몇 개 있는데 우선 네. 제일 기본은 사유재산과 시장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공산 체제에서는 법에 의하면 입고 있는 빤스 한 장까지 국가 소유고 그렇죠. 제가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공산국가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그 노동수용소에 보내서 이제 덜 줘가지고 병과 기아로 죽이는 것. 예, 예. 그 다음에 처형장에 보내서 총알로 죽이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마지막에 죽임까지 책임져야 돼요. 공산국가는 그래요. 그러면 둘 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직 수상을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내수 면적 한 1000평짜리 조그만 둔봉 관리인으로 보내. 그러면 그 둔봉 관리인 가보면은 움막 하나 옆에 지어져 있어. 그리고 삼세끼 라면도 제대로 안 나와. 평양 이야기죠. 김정일이 저 얘기하는 사람 관리하는 그거 말하자면 예, 예. 수제비도 삼세끼 못 먹어. 이러냐면 그걸 안 보내려면 예, 예. 총알을 주든지 예, 예. 아니면 수용소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길거리 개야. 그렇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공산국가는 길거리 개는 안 두거든. 체제 불안해지니까. 네,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거기다가 현대적 관료 체제, 그 다음에 현대적인 매스미디어 힘 그런 상태 이걸 가지고 딱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게 딱 짜버리니까 그렇죠. 한 번 짜이면 못 벗어나. 못 벗어나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적 그 질서를 가진 데서 사유재산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내 밥 벌어먹고 사는데 네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게 작동을 하는 데다가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쯤 되면 브레인들이나 관료들이 층이 두껍고 그나마 고급지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쌓이게 되면 이게 이쪽에서 삐쭉 이쪽에서 삐쭉 하다 보면 서로 삐쭉 해갖고 상호작용해서 뻥 터지는 거죠. 개방. 그게 윤석열로 터진 거예요. 개방 오픈 소사이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기초적인 이 컴피티션 경쟁 그 사람들이 네. 자기 실현을 위한 자기 노력 이게 이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잠식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이 꼼지락다짝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죠 망하든지 아니면은 큰 사고를 일으키든지. 사고를 일으켜서 망해요. 근데 이제 사고를 일으켜서 망하고 그다음에 망한 다음에 그러면 더 큰 사고라는 게 지금 핵 예. 전쟁이라 하면 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망하면은 막아놓고, 예. 망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회복되냐 안 돼. 회복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 권력 잡는 놈들은 그 부패한 특권층 안에서 발빠르게 변신한 놈이 나와서 또 마피아 자본주의 또 만들어. 소련에서 러시아로 푸틴으로. 네. 그러니까 마피아 자본주의가 최상이야. 네. 그렇습니다. 마피아 자본주의의 짜르 황제. 짜르 황제 체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의 모델은 푸틴인 거야. 그렇죠. 근데 러시아 공산당보다 더 막강한 중국 공산당을 갖고 있으니까 더 무지막지해지는 거지. 러시아는 더 공산당이 힘들죠. 없잖아요. 러시아는 난 윤석열이 그건 잘했다고 봐. 러시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랑 차이코프스키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또 러시아는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소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소산, 그러니까 흩어져서 흩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 그래서 국가를 기업가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짜르가 될 수 있는 21세기 짜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건되고 구조가 되는데 중국은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걸 시황제를 하자 그러니 아유 참 예. 이제 마지막 말씀 좀. 저는 이준석이 보면서 지금 중국에서 낙동강 오리한테 서훈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준석 얘기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얘기로 먼저 정리를 하면 이게 윤석열이 외교 안보 입장을 굳혔기 때문에 둠스데이 타고 미 국방장관 와서 문재인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미국 앞에. 지금 그렇죠. 예. 저게 윤석열이 완전 꿇은 겁니다. 아니 뭐 제가 객설도 못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레퍼런스 모델을 보여주니까 팔을 딱 비틀 수가 있지. 미국이 그렇죠. 문재인이 팔을. 그러니까 문재인 팔 딱 비틀려서 깨갱하고 앉은 그것도 거예요.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덤스데이를 타고 날아왔어요. 자 그렇게 깨갱하고 이렇게 황급하게 앉을 줄 몰랐기 때문에 서훈이는 몰랐을까? 아마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가서 종전선언 폐팔라고 보낸 거지. 이게 이제 사실은 낙동강 오리알이지. 앵벌이하러 간 거죠. 나는 서훈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한국 식당 가서 속 타서 냉면 먹고 있으면은 저기 환구15 삼류 기자가 와서 그러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물을 것 같아. 거의 그 수준이야. 지금 뭐 우리 저기 언론에서 서훈이가 왜 갔고 어디 갔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의 그 징징이 이준석이가 또 있습니다. 이준석이도 지금 낙동강 오리알에 지금 판이 이런 판인데 둠스데이 타고 와갖고 국방장관이 한번 지지니까 그냥 문재인이가 무릎을 꿇고 서훈이를 못 챙겨서 서훈이 이상한 짓 하게 되고 이준석이 지금 판이 이런 판인데 제주도 가서 뭐 결사항전 그래서 중산가 들어가서 게릴라전 하려고 나 참. 아유 참 저기 뭐야 진짜 뭐 중이병이 남았었는데 그 우리가 뭐 어디 언론이 막 띄워주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최소한의 기초적인 뭐 책임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자든 남자든 뭐 누구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직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럼 직에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생뚱맞아요. 나는 이준석이가 생뚱맞게 제주 가서 딸이 트는 거 보고 쟤 괜당이냐 물어봤어 누구한테.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괜당이 뭐냐. 괜당이라는 단어를 뭐 괜당이 제주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주 토박이들의 혈연지연 인맥이에요. 저게 괜당이. 그러니까 제주는 괜당이 아니면 못 파고 들어요. 정치구 뭐구 간에. 괜당이어야 돼 제주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제주 가서 저러고 있지? 저 괜당이야 집안이? 아니라는데 제주랑 별로 인연이 없대. 아무 인연도 없게. 근데 뭐 4.3도 가서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뭐하러 거기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러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됐지. 근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가 튀어갖고 윤석열이랑 저렇게 짝짝꿍하면 벌써 뭐 배현진도 보냈고 자기도 뭐 저녁에 만나서 뭐 폭탄 좀 잘 먹었다며. 저렇게 짝짝꿍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저거. 그리고 이제 뭐 이대남 이래가지고 잠시 반짝 또 조정동이 올려줘가지고 어떤 방식의 대표가 됐는데 아니 이대남이 저런 저기 뭐야
냄비 끓듯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상남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대 남의 두 종류라고 두 종류. 이대 상남자도 있고 어. 이대 남비 남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웃자고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이 튀면 같이 튀는 건 이대 남비 남자들이야. 그렇죠. 이대 남비 남자들이요. 이거 남비기 때문에 나중에 한 2, 3주면 정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중순에 한 2주 딱 그림 연출하면 우리가 언제 이준석 따라갔어? 우린 윤빠야 윤빠 하면서 또 이러고 나온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상남자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데 야, 20, 30대들 좀 저기 쪽팔리게 만들지 마. 이 이야기야. 그런 얘기 나와. 그럼요. 난 몰랐어. 그게 뭐 저기 왜 이렇게 창피스럽게 이상한 짓거리를 해? 참나. 본 것도 없는 듯이 뭐 이러면서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0대 남자가 다 냄비는 아니잖아. 아니, 거기에는 상남자도 많다고. 많고 그다음에 나이가 관계없이 뭐 30대 초반에 아니고 20대에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완력스러운 상남자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이런 게 아주 충만하고 능히 자존심 있고 능히 기성세대들을 능가하는 용기와 그럼 또 건전한 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또 리더가 되고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수정이 그런 비슷한 말 했는데 예. 이수정이 이제 페미는 아니거든. 예. 이게 여성 권익 문제인데 이수정이 이제 이대남들한테 비판을 받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완전 실사고시거든. 예. 예를 들면 야 저기 뭐야 군 가산점 줘야 돼 안 줘야 돼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남녀의 양성 공정성이 뭐냐. 를 가지고 이수정 교수님 나랑 한번 공개 토론합시다. 그렇죠. 아니 저기 뭐 이준석이 그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신뢰가 없으면 저는 중책을 맡으면 안 되지. 여성 권익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서 이렇게 남자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대 남자들이. 그럼 우리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풀었어야 될 걸 젠더예요. 뭐 이러고서 손가락질 해갖고 프레임 짜서 묻어버리려고 드니까. 그 잡발들이 잘 하는 말하자면은 낙인 찍기, 프레임 만들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그 이대남 이대녀들이 열광했겠어. 열광했죠. 왜냐면 우리 실사고시로 따져보면 리더 나왔어. 다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지고 저렇게 하면 저게 좋아져요. 그걸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균형이 뭐냐거든 이럴 때는. 그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뭐 늙은 청년이지만 늙은 청년 이준석과 초로의 이수정이 마치 좀 이모와 조카처럼 그런 분위기 비슷하게 연출하면서 그걸 전국을 다니면서 했으면은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이수정 보고 젠더 운운하면 그 남들이 들으면 패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어떻게 그러면서 프레임 짜가지고 이수정을 작사를 내려고 덤비고 그걸 가지고 위세를 부리니까 쟤 뭐냐, 쟤 낙동강 오리알 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안타깝더라고. 괜당? 너 괜당이냐? 괜당이야? 뭐야 제주로 왜 가서 저기 또 아리 들고 있는데? 이거 참. 괜당이란 말씀 몰랐구나. 몰랐어요. 그 제주 가서 뭐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숨 좀 쉬고 이렇게 좀 사람들 활발하게 엮고 이러려면 괜당해야 돼요. 서귀포의 바다만 좋아했지 괜당이 뭔지 뿌리가 몰랐습니다. 깊은 지역이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용어는 육지와의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끈끈하다고 그 커뮤니티가. 그렇죠. 그래서 무소속이 계속 당선되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육지 것들 싫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 사람 만들고 싶다. 아주 재밌는. 참. 우리 저희 제주도 출신 그 대선배님 우리 현경대 씨. 현경대 선배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우리 현경대 선배 모시고 해서 우리 같이 우리 조 박사님이 중간에 와서 내가
소주를 엄청 얻어 먹었지. 그 양반은 저기 양파에다가 고추 썰어 놓고 소주 부어서 예. 며칠 전에 통화하고 우리 빨리 한번 모입세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대단하셔. 자, 오늘 그냥 아주 심각한 이야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조금 상당히 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문재인이 미국에 황급하게 무릎 꿇은 거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낙동강 오리아 신세를 빨리 벗어나서 이 대선 전국에서 뭔가 좀 유의미한 일을 지금이라도 이수정 교수랑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 아니다. 이거는 실사구시적인 문제니까 우리 공개 토크쇼 한번 벌이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아 참나.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나이에 그 나이에 이 시대에 맞게 해서 그랬으면 영웅되는 거예요. 영웅되죠. 그리고 자기 이대남 기반은 더 튼튼해져. 심지어 맞아요. 이대 여중에서도 기반이 생길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 준석이 오빠 너무 좋아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얼굴도 말끔하게 귀엽게 생겼고. 그러니까. 아 참나 안타깝다니까. 이준석 씨. 준석 씨 말씀 알아들으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